선택의 기준이 첫 번째가 걸어가서 이제 학교가 있어야 된다. 초등학교. 걸어갈 위치에. 네, 안녕하세요. 한소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현장이 아니고 저희 집입니다. 집. 예. 저희 집에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릴 건데요. 여긴 사진 저희가 한 4년 전에 이제 매수를 하고 한 2년 정도 살다가 이제 그 다른 쪽 현장이 되게 중요한 좀 현장이 많은 곳에 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여기 이제 세입자가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나가고 저희가 다시 들어오게 된 케이스인데, 잠깐, 이쪽 들어가. 네, 일단 여기 이제 저희 집 기본 인테리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웨인스코팅 벽면은 전체적으로 웨인스코팅 느낌으로 했고, 천연 스윗 페인트로 했어요. 스윗 페인트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스윗 페인트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친환경성에서 아무래도 검증이 좀 확실하게 된 거다 보니까 바닥은 이제 웨인스코팅으로 해가지고, 구정마루에 이제 이게 아마 비잔틴이고, 저 안방 쪽은 티크 러스틱. 구정마을에 그 모델로 이제 깔았는데,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사실 이제 그 샤시 공사 중이에요. 지금 좀 어수선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주상복합의 좀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단일창이다 보니까 베란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열에 굉장히 좀 취약하죠. 여름에 좀 덥고, 겨울에는 좀 추운.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비가 좀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관리비가 기본적으로도 세대수가 좀 적다 보니까 관리비도 좀 약간 높은데,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떼게 되면 이게 사실 이제 평수도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84, 가장 많은 84, 34평 형보다는 관리비가 많게는 20만 원 정도 많이 나오는 걸 알고, 많이 쓰시는 분들은, 풀 가동 시키시는 분들, 적게 나오면은 차이가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상복합의 이제 단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지금 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샤시가 이렇게 단일창이잖아요. 아파트는 보통 이제 이렇게 베란다가 있고 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해갖고 이중창을 만드는 거죠. 별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통창이다 보니까 개방감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아파트는 보통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요즘에는 난간을 없이 만드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난간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개방감이 조금 약간 좀 차이는 있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단열. 단열을 잡기 위해서 안쪽에 샤시를 또 새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샤시가 단일창이다 보면은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 여기가 지금 여름에는 여기 알루미늄 바거든요. 이게 알루미늄 바다 보니까 열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0도, 60도까지 올라가요. 이 바가. 그러면은 이 열기가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여름에 유난히 좀 더운 것 같다 싶어서 단열 필름을 했어요. 샤시를 하기 전에. 근데 단열 필름은 그렇게 체감적으로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렸듯이 저희 부모님 집을 빌라를 전체적으로 싹 리모델링을 하면서 샤시도 전체를 다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샤시를 새로 하고 나서 단열이 굉장히 좋아졌다. 겨울에 보일러를 좀 약하게 틀어도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좀 덜 덥고, 약간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샤시를 추가적으로 다시 공사를 하게 된 거죠. 이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이는 굉장히 체감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방이 총 4개고요. 수납 공간이 조금 적다 보니까 중간중간 통로가, 사실 여기 좀 쓸데없이 있고 통로가 넓었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수납을 이제 장을 새로 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잡다하게 이제 짐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게. 그리고 주방이, 얘가 50평형인데 좀 약간 주방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냉장고장도 추가로 이제 여기 만들었고, 그래서 수납을 조금 이제 늘렸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는 애기방, 여기는 둘째 애기방. 그래서 사실 이제 둘째 방은 저희가 첫째 낳고 둘째 임신했을 때 공사를 했는데, 사실 딸일 줄 알고 살구색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기는 아마 서재방하고 운동방식으로 이제 꾸밀 예정이고요. 여기는 사실 장이 없었어요. 여기도 장이 없었는데 이것도 사실 베드 스페이스죠. 사실 이 공간이 좀 활용하기가 좀 애매해서 여기 장을 짜버렸어요. 장을 짜서 수납을 좀 이렇게 늘린 거죠. 그래서 이불이라든지 큰 그런 짐들을 좀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여기는 안방. 원래 보통 일반 아파트는 안방에 이렇게 이제 베란다가 있잖아요. 베란다가 있으면은 좋은 점이 여러 잡다한 짐들 갖다 놓고 뭐 생선을 말린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베란다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도 살아보고 주상복합도 살아봤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베란다가 없다는 거. 그래서 사실 베란다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방도 좀 좁아지는 것 같고 안방은 좀 크게 쓰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주상복합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주상복합 장점을 먼저 설명드리면 제가 이 집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주상복합은 밑에 내려가면은 걸어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제가 선택하게 된 게 선택의 기준이 첫 번째가 걸어가서 이제 학교가 있어야 된다. 초등학교. 걸어갈 위치에. 찻길 안 건너고 초등학교를 가야 된다라. 찻길 안 건너고 내려가면 공원이 있어야 된다. 큰 공원. 그 작은 공원 말고 큰 공원이 있어야 되는. 센트럴파크가 있거든요. 큰 공원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사실 내려가서 저기 보시면 저기 이제 CGV가 있고 저 건물이 홈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찻길 안 건너고 공원 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내려가면 바로 이렇게 공원이 있고 홈플러스가 있고 영화관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편의성을 좀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여기 선택하게 된 거고 사실 여기는 내려오게 되면은 내려가서 보시면 1층에 상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학원도 뭐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많았어요. 대신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단열의 문제, 그 다음에 단열 뭐 문제랄 건 없지만 사실 조금 냉난방 비용이 조금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평수도 주상복합이 대부분 좀 커요. 일반 뭐 아파트 34평짜리가 많은 아파트보다 사실 주상복합이 좀 크게 사이즈를 뽑거든요. 여기도 이제 50평형이다 보니까 관리비는 한 1, 20만 원 정도 더 나온다. 하지만 이제 샤시를 하고 아무래도 단열이 좀 해결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저번보다는 좀 뭐 많이 나와봐야 한 10만 원? 많이 나와봐야 많이 쓸 때 한참 더울 때나 한참 추울 때 한 10만 원 정도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단점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재개발 그러니까 보통 뭐 30년 40년 차 되면은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제 13년 차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밑에 상가들이 다 있잖아요. 아파트 일반 아파트는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따로 있잖아요. 어떤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여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뭐 30년, 40년, 그러니까 30년이 넘어가 버리면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어떤 거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다. 그렇지만 실거주로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로 해서 여기에 편의성, 애들을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주상복합이 그래요. 내려오면 상가들 많고 뭐 내려오면 뭐 학교 근처에 있고 뭐 공원도 근처에 있고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다양하게 밀집되어 있는 데다가 보통 주상복합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찬찬히 이제 저희가 뭐 가구 그 다음에 뭐 주방에 쓰는 뭐 용품들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쪽을 하다 보니까 가구 같은 것들 뭐 좋은 것들 사용해 보면서 이런 거 하나 집에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것들 이제 이사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하나하나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